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반도체 세계 1위 이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고요.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반도체 세계 1위 이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00년 만에 오는 AI 반도체 기회라는 거죠. 어디서 기회가 오느냐? 바로 100년 만에 반도체고요. CPU가 등장한 지 100년 됐습니다. 뭔 소리냐? 이제는 100년 만에 추세가 바뀔 때가 됐다라는 거죠. CPU라는 시대가 100년이 됐고 이제 이 100년이 지난 이후의 시대에서는 GPU, NPU, 새로운 AI 반도체가 등장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U도 상용화된 지 수십 년이 됐고 이제는 NPU 앞으로 100년 이상 갈 기술이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모빌린트 카이스트 박사 출신 신동주 대표의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생태계 확장이 모빌린트와 같은 AI 스타트업의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년 동안 CPU가 줄을 이뤄왔다면은 이제는 GPU, NPU로 넘어가는 100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온 거고 그 100년 만에 온 새로운 기회를 엔비디아가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확장에 따라 AI 스타트업이든 AI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K-팝 아이돌에 비교를 하자면 지금까지 수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던 것이고 그게 CPU죠. 연습생을 1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간 시장의 평가를 받는 데뷔 무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생을 100년 동안 했고요. 이제 GPU와 NPU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평가를 누가 합니까? 평가를 주가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100년 만에 온 기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를 했더니 너무 이게 잘 됐다라는 거죠. 데뷔를 하자마자 빵 터졌다. 거의 뉴진스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6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불어나면서 그러니까 1300조가 불어난 거죠. 시가총액 2위 애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도약하는데 약 180거래.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안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시총이 얼마? 1300조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180거래일이면 뭐 일찍인가요? 뭐 6개월이면은 주가 2배 뛰는데 뭐 오래 안 걸린 거 아닙니까? 물론 1300조가 2600조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2배 오른 것보다 2배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4배가 뛰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4배가 뛰어야 2600조가 되는 거니까 한참 멀은 거죠. 그래서 180일 걸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애플이 2조 달러로 도약하는데 516일이 걸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4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들은 500일씩 걸리는 일을 엔비디아는 180일 만에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 랠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유가 뭐였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물론 GPU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은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델의 AI 서버 확대 전망 덕분이다. 델은 AI에 최적화된 서버의 주문이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은 엔비디아 자체 이슈나 호재보다는 델의 영향을 받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델이 왜요? 보겠습니다. 델을 업고 날아오른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PC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가 AI 서버 덕에 시장 전망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약 19%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탑재한 서버가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기 시작했고 델 역시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된 서버를 내놓으면서 수혜를 잇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이 성장하면서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엔비디아가 성장하면서 델이 성장하기 때문에 델의 성장이 엔비디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AI에 최적화된 강력한 서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문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량 같은 경우에도 폭증하고 있고 서버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와 더불어 생성형 AI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델은 지난 1년 동안 2.5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80일 만에 2배가량 올랐지만 엔비디아 더불어 델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2.5배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 적지 않은 상승이었고요. 충분히 엔비디아만큼 델도 강했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GPU 납품 덕분에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면서 엔비디아와 델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다? 데이터 센터 전쟁에 따라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 GPU, 델, 엔비디아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메타도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지역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생성형 AI 워크로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얼마? 1조를 갖다가 붓습니다. 하드웨어는 맞춤형 산의 실리콘과 GPU를 혼합하고 고밀도 렉과 서버와 네트워크의 코로케이션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서로 간의 어우러짐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거나 자체 사내 솔루션을 구동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이용량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I가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키우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그냥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좀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AI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를 메타라든가 대기업들은 올해부터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는 GPU라든가 서버라든가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짓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성장이 시작됐다라면 당연히 실적 성장 또는 기대감도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전 세계 전력량 소비량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만 쓰는 전력량이 현재 일본의 전체 전력 수요량과 맞먹을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2년 뒤입니다. 이게 10년 뒤, 20년 뒤도 아니고 지금도 2년 뒤만 돼도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력량,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량만 일본의 전력량과 맞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메타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구나. 메타만 짓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현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2년간 총 약 4조 7천억 원을 들여 독일에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왜 짓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투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상용화로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유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큰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들어가면은 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안에 일자리라든가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11월 데이터 용량 확대 등을 위해 영국에 약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구글도 올해 1월입니다. 영국 런던 북쪽에 있는 월섬 크로스 마을에 약 1조 3천억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구글 할 거 없이 모두 자체 데이터 솔루션을 이 센터를 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AI가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26년도에는 정말 감당 안 될 만큼의 데이터 센터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원전을 짓는다라든가 원전에 투자한다라든가 뭐 이런 행동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기 위해 전력량을 감당해야 돼서 원전을 짓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땅이 부족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를 못 짓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냐라고 한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지을 데가 없어? 그럼 우주로 날려보내.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란 컴퓨터를 실은 수십 수백 개의 인공위성으로 마치 데이터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기 안에 GPU라든가 안에 서버라든가 이 수십 개 또는 수천 개, 수만 개를 넣어놓은 건물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거기 안에 습도, 온도 이 모든 관리를 해주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거를 실어서 우주로 날려보내면 그게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본 최대 통신업체 중 하나인 NTT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오는 2025년 이게 언제냐면 내년이죠.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공위성은 탑재 센서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정보를 전파로 바꿔 지상 중계국에 쏘고 그 중계국은 그 전파를 다시 이미지로 바꿔서 우리한테 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성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용량이 크면은 오래 걸리죠. 근데 사실상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위성에서 받은 이 정보를 다른 위성으로 그냥 쏴버려서 프로세싱, 데이터 저장, AI로 정보 분석까지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쏴버리면은 사실상 속도가 단축되고 과정도 단축되고 훨씬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개발하는 상황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2025년까지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뭐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에 좀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링네트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링네트가 지난해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들 중 대부분은
AI 또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시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 창출이 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7%, 약 5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됐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의 연속 수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업을 통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나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 무선랜 등을 근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솔루션 부문의 매출이 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링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링네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링네트의 최근에 2세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이주석 부회장이 아들인 이정민 부사장에게 최대 주주 자리를 넘기며 사실상 후계 승계 플랜의 마침표를 마쳤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3년 7월이에요. 그래서 2023년 7월에 최대 주주 변경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지금이 넘기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돈을 넘긴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100억 할 거를 당연히 50억 하면 세금을 덜 내겠죠. 30억이 하면 더 쌀 거고요. 근데 이게 돈을 넘긴다는 기준에서는 돈의 양에 대한 차이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의 평가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비쌀 때는 당연히 안 넘기겠죠. 보다 주가가 최대한 쌀 때, 주가가 최대한 바닥일 때, 주가가 최대한 저렴할 때 넘겨야 가장 손실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세가 크다 보니 바닥권에서 증여 적기란 판단하에 증여세를 제일 덜 내고 증여를 한 구간이었다. 언제가 2023년 7월이. 근데 사실상 이 링네트라는 회사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최대 주주의 낮은 지배력 보강을 위해 자사주로 지배력 안전판을 마련해 약 18%를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이 나와야 PBR 1로 저 PBR 기업에 또 포함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1이에요. 그 뜻은 원래는 저 PBR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링네트를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링네트가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AI 실적 데이터 센터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얼마 5,900원입니다. 5,900원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저 PBR이에요. PBR이 1입니다. 이만큼 올랐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작년 7월에 이 경영권 승계를 마쳤고요. 마치자마자 주가를 올려버렸죠. 왜? 경영권 승계를 마쳤고 그 뜻은 지분을 넘겼고 최대 주주 변경됐고 그럼 사실상 더 이상 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AI 데이터 센터 성장에 수혜를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5,900원부터 우리는 천천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링네트 최대 주주 변경도 됐고 5,900원 구간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아까 전에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그다음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꼭 자료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4일, 3월 5일, 29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장전 이슈나 시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